처제 위주의 사회였다. 고구려의 28왕 중 7만이 후궁을 두었고 부부가 나란히 관을 합장했다. 내세의 한 송이 연꽃에 부부가 한 몸으로 태어나길 기원한 이 벽화는 고구려 시대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런가 하면 이렇듯 특별한 유언을 남겨야 했던 사연도 있었으니. 때는 서기 190년, 남편을 만나러 가고 있는 우시 왕후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친족들의 목숨이 남편 고국천왕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6개월에 걸친 투쟁 끝에 잡혀온 이들 두 반역자는 왕비의 친정인 제나부 출신이었다. 5부족이 동맹으로 나라를 세웠던 고구려는 귀족 세력이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곤 했는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저들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내게 반역을 꾀했소이다. 저희 친정 부족과의 동맹을 생각하시오. 저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시면. 왕비, 내게 명령을 하는 게요. 야! 죽은 자들을 대신할 새 관리들을 천거하라. 단 절대로 제나부에선 뽑지 않을 것이다. 왕권 강화를 꾀하던 고국 천왕은 심지어 전격적으로 평민 출신 재상까지 발탁한다. 전하, 소신 백성들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지라 진대법을 건의드리고 싶사옵니다. 진대법이란 가난한 백성들에게 매년 봄에 관곡을 구워주고 추수가 끝난 10월에 갚도록 하는 법으로 다른 나라 유민들조차 고구려로 넘어오게 할 만큼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국왕이 모든 것을 을파소와 의논하자 왕후의 힘은 점점 축소돼 갔다. 위기였다. 이제 왕비족의 권력은 약화일로에 들어선 것이다. 한편 주통촌에는 왕비가 될 상을 타고났다 하여 후녀라 불리우는 소녀가 있었는데, 후녀라고 했던가요? 사냥을 하러 왔네. 네. 이거 누구야? 오. 야, 은인이 됐군요. 여기 산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돌아다니세요. 그러는 너는 산짐승이 무섭지 않단 말이냐? 저야 짐승을 워낙 잘 다루니까요. 산상왕은 싱그러운 후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후녀는 맨손으로 멧돼지를 잡다가 산상왕을 만났다 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을 신비하게 하는 동시에 고구려 여인의 대단한 기상을 짐작케 한다. 아직 후사가 없는 왕비는 하루하루가 초조했다. 왕비는 별자리를 보며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데, 고구려 사람들의 천문학 발달은 화려한 별자리 고분 벽화에서도 알 수 있었으니, 전보기로 했었나 보죠? 글쎄요. 오늘은 왕자별이 유난히 빛이 나는구나. 무슨 뜻일까? 혹시 내게 왕자가? 왜 그러죠? 아이고. 전하! 전하! 왜 이러십니까? 전하! 전하! 안 돼. 난 어찌하라고. 자식도 없고 측근들도 제거된 상태에서 왕비 자리마저 내놓으면 아니 우리 부족은 끝장이야. 그녀는 남편의 죽음 앞에 우선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으며
후계자를 의논하고자 첫째 시동생에게 달려간다. 갑작스레 긴박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나 평소 형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 왕자는 야밤에 갑작스레 찾아온 왕비를 문전박대해 버렸는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둘째 시동생인 연우 왕자를 찾아온 것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왕자는 주위를 물리고 술과 안주를 접대한다. 술과 고기를 즐기던 고구려 사람들은 평소 허리에 작은 칼 오자도를 차고 다니며 탁자에서 간편하게 고기를 썰어 먹곤 했다 한다. 우리 전통에 형이 숨지면 오갈 데 없는 형수를 동생이 걷어주는 미덕이 있소만 왕자님도 형수를 그리할 수 있소? 예? 당시 고구려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 취수혼을 행했는데 재혼으로 인한 시족의 재산과 인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아무튼 영리한 연우 왕자는 형수의 암시를 알아차렸는데 그 순간 떠오른 것은 후녀가 떠올랐군요. 이래서 왕이 왕비는 되는군요. 비로소 고국 천왕의 죽음을 선포하고 왕비족의 힘을 모아 긴급히 둘째 시동생 연우를 왕위에 추대했다. 보위에 오른 산상왕은 묵대대로 형수를 왕비로 맞이하는데 냉정하게 온몸을 던진 우왕후는 다시금 권력을 되찾은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후사가 없는 데다 우황후의 반대로 후궁까지 들이지 못하자 갈등하던 산상왕은 후녀를 몰래 만나러 다닌다.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역전이 되나요? 그러게요. 겁 많은 산상왕에 비해 운명 앞에 당당했던 것은 후녀였다. 저것을 당장 끌어내거라! 누구의 명을 이러는 게냐? 닥쳐라! 저 발칙한 것을 당장 쳐 죽여라! 이놈들! 내 전하의 약을 잉태하였으니 해를 입히며 어찌 됐는지 잘들 알고 있으렸다. 무엇이? 아기? 우왕후는 당황했다. 온몸을 던져 부여잡은 왕비의 자리였지만 후사가 없이 왕후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날이었다. 네가 왕자를 낳으면 왕비라도 될 줄 알았더냐? 잘 듣거라. 이 나라에서 왕비이며 모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왕비족 여인뿐이니라.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그늘에 숨어 산다 해도 목숨을 잃는다 해도 소녀는 단지 전하의 사랑만을 따를 뿐이옵니다. 그래? 천한 주제에 맞게 꿈이 아주 소박하구나. 하지만 어쩌면 너와 난 좀 더 잘 지낼 수도 있겠구나. 저 계집을 궁으로 데려가자. 산상왕 13년 후녀는 아들을 낳고 소우에 봉해지니 그녀의 아들은 훗날 동천왕으로 등극한다. 내세에 우리 보금자리가 될 고분이 완성돼 간다는데 벽화에 내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랴? 소녀 전하와 함께 쌍인 연하화상이 되었으면 하옵니다.
쌍인 연화 화생이라. 예, 내세에서는 부디 둘만이 오붓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 그러자꾸나. 한편 우왕우는 동천왕의 법적인 모후로서 산상왕의 왕비로서 일평생 건좌를 지키게 된다. 참 대단한 여인이군요. 질투였을까 아니면 사랑이었을까? 죽음을 앞두고 우왕우는 전 남편 고국천왕 대신 동생 산상왕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다. 배우자 없이 홀로 있는 이런 고분 벽화는 고국천왕처럼 형사 취수죄에 의해 아내를 동생에게 빼앗긴 이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모르죠, 정말. 또한 신분이 동등한 두 아내가 있는 이 벽화는 죽은 형수를 책임져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린 것은 아닐까? 야심 많은 고구려 여인으로 태어나 사랑보다 권력을 추구했던 우왕우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이런 뒷이야기가 적혀있다. 자, 어떤 얘기일까요? 우왕우의 유언대로 산상왕 무덤 근처에 우왕우의 무덤을 짓고 고국천왕의 능 앞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었다. 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 있는 참 시사적인 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형수를 대신 모시고 인상적이네요. 예. 형사 취수제라고 네. 했나요? 예. 네. 이런 것이 이제 고구려 시대에 있었군요. 예. 예. 그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건 이제 물론 고구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열악한 쪽, 특히 이제 유목민족이라든가 뭐 또는 티베트라든가 이렇게 이제 자연 환경이 열악한 쪽에서는 이게 많이 행해졌던 그런 네. 결혼 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제 중요한 목적이 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형수 혼자 남게 되면 여성 혼자서 그 유목민족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운데 환경도 열악해서 그 아무래도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두어서 자기가 이제 부양 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본인 집안의 재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형사취수제의 중요한 원인 중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뭐 형이 죽어서 형수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되면 예. 갖고 있던 말이나 소, 뭐 양들을 다 갖고 가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방지하는 그런 역할과 목적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 후녀나 아까 우왕우 보니까 이 고구려 여인들 아까 평강공주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남자들도 활달했습니다만 여자들도 권력에 대한 욕구도 아주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가 좀 쎄네요. 예. 아무래도 뭐 조선 시대처럼 여성들의 그 활동이 제약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이 열악하고 이 험악한 곳을 이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성한테도 뭐 여러 가지 역할들, 사회적 역할들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 속에 이제 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남성들처럼 이제 강인한 그런 면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어서 살아생전부터 무덤을 준비했고 거기에 또 유물까지 미리 준비했던 고구려 사람들의 그 사후 부활의식이 다시 있어서 지금 그 혼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다시 중국의 잘못된 왜곡된 저 사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다시 부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많은 참-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렇게 여러 학술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 일반 시청자나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더 이 바람직할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이제 고구려의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자기의 그 역사로서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자기의 그 위에 선조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돼야지만 고구려 역사가 저희의 역사로 이렇게 확실하게 물론 뭐 원래 저희 역사였지만 예. 확실하게 인정받게 되고 남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네.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참 무조건 화만 낼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그 고구려 시대 유물들이 다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대로 그 토기들이고 그렇죠. 음식들이고 그래요. 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중국한테 당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이 짧은 시간에 느꼈습니다만 중국 문화와 고구려 문화 엄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고구려인들이 성을 쌓듯이 우리도 마음에 성을 쌓아가지고 오늘 중국이 함부로 못 보게끔 네. 성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